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알트들이 좀 초록색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어제만 해도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92K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, 근데 지금은 90K가 깨지면서 현재는 88K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이제는 좀 바닥이 나왔을까?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까? 아마 그것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 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4일 늦은 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시원하게 돌파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. 어제 자정 이후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86.0K, 그러니까 86K까지 하락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86K까지 하락을 한 것인데, 그러면 이 86K가 어느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것이냐, 그것을 또 체크해 본다면 이것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비트코인 CME 퓨처스, 그러니까 우리가 이 CME 갭을 체크할 때 이 차트를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조정장이 최대 낙폭이 어디까지 나올지, 그래서 요 CME 갭,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첫 번째 주말 때 요 77K에서 81K까지의 CME 갭이 발생을 했는데, 이번 조정장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0%까지 하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여기까지 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여기죠. 제 개인적인 관점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%다.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최대 낙폭을 마이너스 20%로 봤던 그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이 과거의 사이클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상승장 속에 조정장이 나왔을 때도 최소한 20에서 30% 정도의 이 조정폭을 보였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,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 마이너스 20%인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는 서서히 좀 이 장이 달궈졌잖아요. 그래서 이 상승장 초입을 요 가격대, 그러니까 86K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이번에 조정폭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장 초기 때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마이너스 20%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이 조정장의 초중반 때 그때였었잖아요. 그런데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코 이 최대 낙폭인 마이너스 20%를 찍게 된 것이고,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이 마이너스 20%를 진작에 한 요때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한 요때 정도, 그때 이 마이너스 20%를 찍었다면 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조정폭도 어느 정도 깊게 눌러준 게 됐었을 텐데,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평선을 다 깨트리면서 이제야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지 않나,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건 역시 저희 같은 이 개미들의 바람일 뿐이지 이 시장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 마이너스 20%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, 그리고 이것이 찐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특히 오늘의 일봉이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양봉 마감을 하는지를,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, 그런데 설사 여기에서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
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CME 갭 77에서 81K까지 설사 하락을 해서 이 갭을 채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탈방에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CME 갭 차트거든요. 그런데 이 시계열을 좀 길게 봐서 여태까지 이 CME 갭을 채우고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했다가 CME 갭을 채우고 결국에는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 마찬가지예요. CME 갭이 발생이 됐다가 상승을 한 뒤 하락, 그 다음 상승, 그리고 이때도 CME 갭을 채우고 상승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CME 갭을 채운 다음에 결국엔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CME 갭을 설사 채운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그 방향은 결국은 상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털어내고 다시 출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설사 이 CME 갭을 채우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차트도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락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RSI가 기어코 이제 29.79잖아요. 30 아래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RSI가 30 아래로 마감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냐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요때예요. 그러니까 요때가 8월 초 이 엔캐리 청산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RSI 30 이하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때 엔캐리 청산이 발생이 됐을 때 이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 역대급 조정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찍었던 시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RSI가 30 이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매도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주우면 주었지 전혀 팔 시기는 아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미 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만큼 설사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저가 매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것을 확실하게 좀 지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어제장의 특징이 뭐냐면 요 토털2 이 알트들의 움직임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이 이 긴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하락세를 모두 다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까지 한 거예요. 그리고 지난 2월 3일 이때가 이제 관세 이슈로 큰 폭락이 좀 나왔던 그 시기잖아요. 그런데 이때의 저점을 어제 그 하락 때도 전혀 그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의 저점을 어제도 깨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좀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물론 어제 일봉이 양봉 마감을 했지만 오늘의 그 움직임이 확실한 이 반등세가 나오는지 그것이 중요하긴 할 텐데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아직은 이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이 충분한 시간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일봉을 봤을 때 알트들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하게 이 반등이 나왔던 놈이 바로 요 XRP, 리플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제 한때는 2,967원까지 그러니까 3,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모두 다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2.94% 3,39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도 3,340원대 이 3,000원대를 지켜주긴 했어요. 그러면 요 달러 차트로 또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상승 채널을 어제와 그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
이렇게 하방을 뚫고 내려오긴 했지만 요 파란색 선 요것이 121선이거든요.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1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인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한때 요 121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엔 말아 올리는 그 움직임이 나왔고, 그리고 이때 2월 3일날 이 관세 이슈가 터졌을 때도 이때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121선의 지지는 정확하게 받아냈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이 지지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요거거든요. 2021년 최고점인 1.96달러가 중요한 또 지지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어제 하락도 보시는 것처럼 이 1.96달러까지는 전혀 미치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 비록 이 리플 가격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방 경직성은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플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 리플 BTC 페어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움직임이 그 전날에 이 상승 채널을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,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비교적 긴 양봉의 상승이 나왔고, 그래서 그 상승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.3% 상당히 상승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리플 BTC 페어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비트코인보다도 이 리플이 더 많이 반등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그 마감을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을 살짝 진입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궁금해할 것이 뭐냐면 과연 최근에 이 급락세에 이 리플 고래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물량을 내던졌을까, 아마 그것도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러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 빨간색, 그러니까 100만 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고래 지갑 수를 요 빨간색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요 파란색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고래 지갑 수를 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, 또 요 노란색,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개 초대형 고래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요 노란색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2600개에서 2622개, 그러니까 22개나 이 100만 개 이상의 고래 지갑 수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파란 고래 1000만에서 1억 개까지의 고래 지갑 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92개에서 296개로 4개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초대형 고래죠. 1억에서 10억 개 고래 지갑 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는데, 근데 워낙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갑 수의 증가는 제가 3개로 썼는데 이게 지금 잘못 쓴 거고, 실질적으로는 36개에서 40개로 4개가 증가를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리플 고래들은 이번 급락장을 통해서 뭐 패닉셀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래 지갑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급락이 고래들 입장에서 리플을 매도할 사유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이 멤버십 탈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당장에 가격 하락이 느껴지게 되니까 이 리플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,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급락장을 통해서 이 리플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 비트코인만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한다면 이 리플은 반드시 올해 큰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